네. 안녕하십니까. 신방 세 번째 시간입니다. 신방은 이제 교사의 방문입니다. 교사의 방문은 학생 방문에 있어서 교사에게 학생 방문인 가장 중요한 것은 교사에게 열려 있는 문이라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 부모의 허락이 사실상 요구되는 것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기도하고 아이와 그 또 부모님과 소통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소통 없이 갑자기 가면 어쩔 때는 막 설거지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기도 하고 막 속옷이 널어져 있기도 하고 그런 상황에 갑자기 비상을 걸면 저 선생님 정말 좋아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저 같아도요. 그래서 항상 부모님과 소통하고 또 철저히 기도로 움직이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교사들의 그 회의를 통해서 미리 정보를 얻고 가는 것이 필수입니다. 지금 이거는 이제 교사회의를 통해서 저희가 한 달에 한 번씩 모여서 일적인 걸로 만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의 상태, 그리고 아이들의 기도가 필요한 것, 그리고 어떠한 신방이 필요한 그런 아이들이 있으면 이 교사들이 회의를 통해서 서로 이제 전달을 해 주는 거예요. 저는 이제 이쪽 테이블에 있다 보니까 형제님들은 지금 이쪽에 계시는데 저기 인제 자매님들께서 저쪽에 계시는 회의하고 있는 내용들을 저희가 아주 편안하게 차를 마시면서 또 다과를 나누면서 실내 그런 공간보다는 요즘 이제 회의 장소를 커피숍인데 어디냐면 이렇게 닫혀 있는 공간이 아니라 이렇게 뻥 뚫려져 있는 그런 공간에서 만나서 저렇게 회의를 하기도 합니다. 인원수 제한을 많이 하잖아요, 요즘 교회도. 그래서 교사회의도 저렇게 해서 서로의 그 정보를, 아이들의 정보를 교류하기도 합니다. 학생 방문은 교사에게 부여된 고유한 직무입니다. 가르치는 일은 분반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교실 밖에서도 가르치는 방법을 교사는 연구해야 합니다. 아이들을 신방에서 아이들과 만나고, 이것은 이제 저희가 주일날 만나는 것이 아니라 주일이 아닌 공휴일 같은 때, 그런 때 아이들을 이렇게 이제 신방에서 아이들과 함께 그곳에 가서 저희가 그 공가를 놔두고 베드로가 그물을 던져서 건진 그 153마리의 물고기를 그냥 가르쳐 주는, 지식으로 전달하는 것보다 저런 곳에 가서 여기 있는 물고기를 직접 보여주면서 그러한 교육의 현장에서 이러한 일들을 대상은 바뀔 수도 있죠. 아이들은 계속 바뀌어도 저는 이런 곳에 가서 아이들과 분반을 또 따로 하기도 합니다. 지금은 이제 최근에 이렇게 공사를 하면서 이렇게 막아 놓기도 했는데, 아이들과 이제 함께 가면 그 필요한 것들이 뭐냐면 그 보리 과자 있어요. 조리퐁이라고 하는 그런 과자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맨 처음에 이렇게 사다가 저희가 이제 나중에 옛날 과자 파는 데 가니까 그 과자와 비슷한 그런 것들이 이제 이렇게 큰 걸로 팔아요. 그런 걸 이제 사 가지고 미리 이제 교사는 그런 것들을 준비하고 아이들을 미리 연락을 해서 이러한 것들을 할 것을 또 부모님에게 알리고 하면 부모님들은 아이들을 마스크를 씌워서 또 잘 보내주기도 합니다. 교사는 또 부모님들과 소통하고 아이들에게 이런 것들을 미리 전달을 해서 분반의 시간을 교회 학교에 밀폐된 공간이 아니라 자연에 주님께서 창조하시고 만드신 곳에서 이러한 분반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아이들의 표정이 너무나 밝죠. 저곳에서 이렇게 밖에 나와서 아이들과 이렇게 사진을 찍어보면 아이들은 이렇게 즐거워해요. 참 어떻게 보면 아이들은 막 저희가 분반을 교회 학교 안에서 하면 막 어쨌든 찡그리고 막 힘들고 이렇게 앉아가지고 오랜 시간을 집중을 하지 못하는데, 저런 곳에 가서 주님께서 창조하신 이러한 그 산과 들에 가서 이런 말씀을 전할 때 또 아이들은 훨씬 더 경험적인 걸로 오감을 사용해서 또 만져보기도 하고, 그런 걸로 인해서 그 말씀을 더 오래 기억하고 잊지 않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방문은 교사를 훌륭하게 만드는 수단 중에 하나입니다. 교사의 능력이 여러 면에서 아무리 뛰어나다 할지라도 그 방문의 수단을 뛰어넘을 수는 없습니다. 자, 여기 보면 저쪽의 사진을 보면 아까 한번 나왔었죠. 근데 교사는 좀 바뀐 거예요. 조금 여기 보면 어떻게 보면 자매가 아니고 모녀지간입니다. 저기 이제 왼쪽에 있는 그 좀 젊으신 분은 저희 분반 선생님이고, 그 옆에 조금 이제 연세가 있으신 분은 그의 어머니. 그러니까 그리고 그 어머니는 이제 남학생의 컴퓨터 선생님이에요, 학교.
그래서 이제 저는 신방을 할 때 꼭 저희 분반만 가는 것이 아니라 저 학생과 관계가 되어 있는 저 어머니도 같이 함께 동행해서 저 아이들에게 이제 찾아가서 저는 피자를 전달하기도 합니다. 저는 이제 겨울이 되면 가끔은 전 피자 배달을 이렇게 많이 해요. 아이들. 근데 이 두 여학생이 이제 싸웠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둘이 싸워서 어느 날 교회 학교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저희 분반 아이, 이쪽은 저희 분반이 아니고 이쪽은 저희 분반 아이인데 둘 다 갑자기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제 그런 것들을 이유를 인제 물어봤죠. 여기 어머니 되시는 이 자매님한테. 여쭤봤더니 두 아이가 싸웠다는 겁니다, 학교에서. 그러니까 이건 교회와 좀 별개의 문제잖아요. 이런 정보들을 알 수가 없는데 여기 이제 이 자매님을 통해서 이 두 아이가 싸운 것을 듣고 이 피자 두 판을 사 가지고 아이를 인제 방문하게 되는 거죠. 그 둘 다 불러서 인제 그 자리에서 해결해 주는 게 아니라 저는 그냥 피자만 전달해 주고 왔는데 자기들이 알아서 화해를 하더라고요. 저희 교사가 움직였을 때, 교사가 발을 움직여서 그들을 방문하고 이러한 기회를 만들어 줬을 때 아이들은 또 스스로 화해해서 또 교회 학교에 다시 연결이 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저쪽에 있는 이제 청년 형제님이 이제 군대를 제대를 했어요. 그리고 저희 또 분반 교사였습니다. 2021년도가 아니라 20년도에. 근데 이제 이때 이 세 학생은 저는 주일학교를 하고 있는데 여기는 학생들이죠. 근데 저와 관계가 없어요. 저희 주일학교하고도 관계가 없고, 그런데 이 아이들을 인제 같이 동행해서 신방을 어떻게 하고 또 어떠한 일들을 하고 있는지 이 아이들에게 보여주고 함께 동역하고 동행하는 것입니다. 100마디 말보다 한 번 데리고 가서 보여주는 것이 아이들에게는 더 유익하게 되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인제 신방이 어떤 것이다. 어릴 때부터 이런 것들을 보여주면 이 어린 학생들이, 제가 이전 시간에 설명했듯이 제가 신방하던 학생들이 지금은 이제 저와 같이 동행하고, 제가 이제 동행하지 않아도 그들이 아이들을 돌보고 또 돌아보는 그러한 일들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보지 않으면, 그러니까 예전에 어디 엘리베이터에 딱 가 보니까 어떤 문구가 써 있었냐면 그 엘리베이터 안에 이런 문구가 써 있더라고요. 아이들이 인사를 하지 않는 것은 어른들이 인사하는 것을 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라고. 그 문구를 봤을 때 제가 딱 느낀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인제 저도 저 혼자만 가서 그 일을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아이들도 동행해서 어릴 때부터 이러한 일들을 같이 동행하고 동역하다 보면 배워서 그 일들을 나중에 청년이 되고 또 장성한 분량이 되면 이 일들을 알기 때문에 같이 동역할 수 있습니다. 성공적인 신방을 위한 준비는 신방 몇 주 전에, 그러니까 막 내일 가는데 갑자기 오늘 전화해서 저희 가겠습니다. 그러면 또 그 가정의 어떠한 형편에 따라서, 그리고 또 가정이 어디에 방문을 할 수도 있고 어디 여행을 갈 수도 있기 때문에 보통 인제 한 1-2주 전에 미리 연락을 하고 두세 번의 그 문자나 편지를 아이에게 전달하고 또 부모님에게는 전화를 해서 문자를 줘서 방문할 것을 알려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 뭐 한 아이는 벌써 지금 2월 달이지 않습니까? 근데 인제 한 아이는 지금도 저한테, 제가 이런 얘기를 한번 했어요. 작년에 한 9월 달에 어떤 아이에게 생일 선물을 줬더니 인제 저희 분반 아이에게 선물을 전달해 주려고 딱 갔더니 그 동생 되는 아이가 이러한 말을 하는 것입니다. "선생님 저는 안 줘요."라고 해서 "너도 생일날 줄게."라고 했더니 이 아이가 2022년 1월이 딱 되자마자 저를 찾아와 가지고 "선생님 제 생일이 인제 얼마 안 남았어요."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래 진짜 얼마 안 남았어?"라고 "얼마나 남았어?" 그랬더니 5월 22일이 제 생일이에요. 아이들은 절대 이렇게 약속한 것을 잊지 않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걸 해 주겠다고 하면 기대를 합니다. 근데 우리 선생님이 2 주 전에 이렇게 "집을 방문할 거야."라고 하면 아이들은 그런 기대를 하면서 선생님을 기다리죠. 그래서 저희는 미리 연락을 해서 어린이들에게, 그리고 우리 학생들에게 그 준비와 기대를 심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학생과의 약속은 절대로 미루지 마십시오. 아이들은 절대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이건 실제 있었던 일인데, 저희 남원 서문교회에서 예전에 주일학교 학생이었는데 교사가 약속을 하지 않아 가지고 교회를 안 나온, 약 한 8년간 교회를 나오지 않다가
이제 고등학생이 돼서 다시 교회를 나왔어요. 그리고 "왜 안 나왔냐?"라고 제가 한번 물어봤더니 분반 스님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셔서 뭘 사주기로 했는데 안 사줘 가지고 안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아이들은 절대 어리다고 잊어버리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또 집을 방문할 때에는 절대 빈손으로 가지 마십시오. 작은 선물이라도 준비해서 가는 것이 예의입니다. 물론 이제 저희 같이 뭐 직장 생활을 하거나 그리고 경제 활동을 해서 물론 풍족하게, 예, 지갑이 풍족하면 뭐든지 이렇게 사갈 수 있는데, 만약에 청년들이 그런 것들을 방문할 때, 청년 교사들이 방문할 때에는 교회 학교에서 철저하게 그런 선물들을 준비해 주고 그 선물에 필요한 비용들을 지불해 주는 것이 맞습니다. 그들의 막 당근에 뭘 팔아 가지고 막 이렇게 그래도 되겠지만, 그런데 교회 학교에서 그런 청년들은 지원을 해 주고 작은 선물이라도 가져갈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맞습니다. 처음 방문에는 가능한 집에 들어가지 않는 것을 저는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면 좀 서로가 좀 어렵잖아요. 저 같은 경우도 이렇게 요즘 같은 경우는 코로나 때문에 집 안에 들어가는 것들을 많이 이제, 근데 부모님이 이제 들어오라고 할 때는 그때 들어가서 합니다. 또 방문 전에 전화로 그 방문을 미리 알려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어디에 있는지 아이의 그 동선을 체크하고, 갑작스러운 이동이 있어서 갑자기 아이들은 할머니 집에 막 가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아이가 정확하게 집에 어디에 있는지 확인하고 이동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저 인제 제가 신방을 이렇게 가겠다고 하면, 지금 인제 저기 아주 자세히 보일지 모르겠지만 여기 선물을 이렇게 지원을 해 주는, 그러니까 저희 아내와 또 우리 여선생님들이 두 분이 같이 동역해서, 저기 안에는 손 세정제도 있고요. 그리고 저 안에 마스크도 있고 여러 가지 인제 요즘 방역에 필요한 그런 물품들을, 근데 요즘은 저게 지금 굉장히 흔하죠. 근데 저 선물을 할 때가 저희가 마스크가 막 굉장히 줄 서서 막 이렇게 준비하고 할 때, 이제 막 그런 것들이 지나갔을 때 그때 인제 그런 것들을 준비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저런 것들도 저희에게 인제 주시는 것을 저희가 취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로 마스크가 왔어요. 그래서 인제 교회로 온 마스크를 저희가 이렇게 취한 것이 아니고 성도들이 나눠 가지는 것이 아니라 저렇게 이제 포장을 해서 이 주변 일대의 그 아파트나 빌라 같은 데, 그리고 이 거주하는 분들한테 나누어 주고, 그리고 또 우리 교회 학교의 아이들 그 부모님들에게 마스크가 참 귀할 때 저런 것들을 나눠 주는 그런 신방 지원도 했습니다. 인제 선물 배송은 아이들을, 그러니까 학생들을 맡고 있는 분반 교사가 직접 합니다. 예, 제가 아까 저 옆에 계신 분은 컴퓨터 선생님이라고 했죠. 그리고 옆에는 여기 인제 자녀된 딸인 이 교사님과, 그리고 제가 여기 이렇게 해서, 이 학생은 저희 분반입니다. 제가 인제 맡고 있는 분반인데 같이 인제 3 명이 동행해서 저렇게 해서 그 선물을 가서 전달해 줍니다. 신방을 하기 전에 그 맡은 반 아이의 그 성격과 장단점을 파악하고 가는 것이 좋습니다. 갑자기 부모님이 "우리 아이는 어떤가요?" 라고 물어봤는데 그런 관심이 없어서 어떠한 것도 질문에 대답을 못 한다면 굉장히 좀 난처할 것 같아요. 그리고 아이가 변해가는 모습을 작은 것이라도 체크해서 그 부모님에게 전달해 줍니다. 저런 정보가 없다면 서로 만나서 교제에 어려움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되도록이면 장점을 이야기하고 또 자녀에 대한 칭찬들을 많이 이야기해 주면 닫혀 있는 그 부모님의 마음도 열릴 것입니다. 예. 지금 여기 서 있는 사람하고 저기, 예, 서 있는 사람하고 좀 다른 것 같죠? 예. 예, 제가 저 때는 체중이 한 66kg 나갈 때고요. 예, 지금 한 82kg 나갑니다. 예, 이제 참 어떨 때는 제가 어려울 때, 그리고 힘들 때, 우리는 참 몸이 아프면 가기 싫잖아요. 어떠한 일도 하기 싫고 그럴 때가 참 많은데, 참 어떻게 보면 우리가 꼭 가서 아이들을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갔는데 아이가 저를 위로하더라고요. 신방은 또 위로의 사역이기도 합니다. 가서 꼭 무언가를 내가 아이에게 주고 꼭 그렇게 하고 오는 것이 아니라, 어쩔 때는 아이를 통해서, 저 학생들을 통해서 주님이 위로하기도 합니다. 신방은 그만큼 위로의 사역이기도 하고 또 마음을 나누는 사역이기도 합니다.
가정 환경과 그 부모님의 종교적인 것이나, 그리고 반 아이들과 그 통화를 통해서 그 아이를 어느 정도 또 파악하고 갈 수도 있습니다. 이건 장기 결석한 아이들을 통해서도 그렇게 파악할 수도 있고요. 교사로서 맡은 어린이들을 위한 방향을 분명히 표현하고, 그리고 그 아이들을 잘 설득하십시오. 그리고 가정과 학교에서도 감당하기 힘든 문제의 그 해결 방법을 구체적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전해 주시면 됩니다. 정기적으로 부모님과 전화 또는 방문을 하여서 신뢰감을 쌓아가고, 또 이러한 일들을 계속 지속적으로 하기를 원합니다. 대체적으로 이렇게 사진을 보면 저는 없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 여기에서 사진을 이렇게 찍는 입장이기 때문에 제 사진은 별로 없죠. 근데 아이들은 제가 이렇게 간다고 하면, 지금 저 선생님을 보면 지금 겨울이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저렇게 추운데도, 발이 시려운데도 저렇게 막 슬리퍼만 신고 막 동생들하고 같이 막 뛰어나와요. 그래 가지고 저는 이제 어떻게 보면 주님께서 저에게 물질적인 그런 허락을 하신 것이 이러한 일들을 할 수 있게 하는, 또 이러한 일들을 위해서 쓰라고 하는 것으로 저는 분별합니다. 예전에 어떤 형제님은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나는 번 것을 주님께 모든 걸 다 드린다. 그리고 주님에게서 타서 쓴다라고. 참 저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내 것이 아니라. 그래서 여기에 항상 쓸 것들을 미리 항상 저희가 월급을 받으면 어떤 것들을 쓸지, 어떻게 쓸지, 아이들을 또 어떻게 신방할지, 그런 것들을 미리 다 준비해 놓는 것이 좋습니다. 신방 물론 어렵습니다. 또 같이 해보면 다들 자기 시간을 들이고 물질을 들여야 하기 때문에 어려워서 못하겠다라고 그럴 때도 많아요. 신방은 이론처럼 또 쉽지가 않습니다. 제가 옛날에 그 전도 수련회 같은 데 가면 막 그 타 지역에 갔는데 어르신들이 낫지를 하다가 막 갑자기 낫을 들고 화를 내면서 막 쫓아나온 적도 있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여기에서 설명한 것처럼 찾아가 보면 막상 그렇게 환대하거나 저희를 맞아주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죠. 그래서 이론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반복된 훈련과 그리고 교육도 분명히 필요할 것입니다. 그런데 신방은 처음에는 막상 하려면 어떤 말부터 해야 될지,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잘 모른다는 거죠. 그곳에 가서 어떠한 위로를 해야 될지 경험이 많이 없기 때문에, 또 가끔은 돌발적인 질문에 저희가 답변을 못할 때도 있고요. 또 그것을 대답해야 되는 그런 부담도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또 주일학교나 이렇게 교회학교를 맡고 있는 우리 교사들의 그 비중이 청년들이 많고, 또 신앙의 연륜이 짧아서 대인관계의 그 부담을 느끼는 경우도 많잖아요. 신방을 잘하기 위한 방법은, 일단 교사는 기도하고 또 그 어린 영혼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제가 막 참 어렵고 힘들고 그 부모님들을 가서 만나면 참 저도 쉽지는 않죠. 쉽지는 않은데 자꾸 가서 만나면 친해지잖아요, 사람은.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저희는 준비해서 갑니다. 아이들을 만나면 항상 우리의 그 지갑을 열어야 되는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어떤 교회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식사비를 지원을 해주는 경우도 있고, 그러나 저 같은 경우는 모든 신방에 들어가는, 저는 그러니까 이 학생 신방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적으로 보면 노성도님들까지, 어린아이부터 노성도님들까지 다 이렇게 신방을 할 때 되도록이면 모든 신방비는 자비령으로 합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허락하셨고, 저희 물질을 채우시는 것도 분명히 주님의 방법은 내 것을 비우면 주님 분명히 채워주십니다. 그것을 알기 때문에 모든 것들은 다 자비량으로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사님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교사가 멈추면 분반도 멈추고 주님의 역사도 멈춥니다. 제가 코로나가 딱 이렇게 이제 임하고 나서 교회에 참 어려움이 많이 왔죠. 교회에 여러 가지 통제가 많이 되고 교회를 멈추게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런 국가적인 그런 것들을 따라야 된다고, 방역 수칙을 따라야 된다고 해서 한번 멈춰봤어요. 한 2달을 멈춰봤더니 모든 역사가 다 멈춰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교사가 멈추고 분반도 멈추고 주님의 역사도 멈췄습니다. 2021년도 작년도 그랬고, 코로나 시작할 때도 2020년도도 그랬고요. 그래서 교사가 시작하면 분반도 시작되고
주님의 역사도 다시 시작됩니다. 신방은 단순히 그 반 학생들을 위한 방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반 아이들의 가정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아주 귀한 기회인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를 위해서 가까워 방문을 경험했다면 어쩔 때는 문전박대를 당하기도 하죠. 그런데 그 맡겨진 반 아이들을 신방하면서 자연스럽게 복음도 전할 수 있습니다. 그 가족, 어머니, 아버지, 동생, 형,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죠. 그리고 가끔은 그 이웃들에게도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신방과 전도의 중요성을 인지한다 해도 신방을 하지 않는 것은 반복적인 그런 전문 교육과 훈련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두려워하는 거죠. 그들의 시선과 냉대한 태도에 두려움이 아닐까요? 그래서 우리가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시작하고 교사가 시작하고 분반이 시작되고 그러면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네. 이상입니다.